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증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쪽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세 추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또 존 템플턴 투자 대가의 명언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로 비관적일 때, 낙관적일 때가 언젠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증시 반등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또 이 추세, 상승 추세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추세의 상승 변곡점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된다.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양봉 캔들이 시장의 바닥을 시사하는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변곡점, 상승의 변곡점은 양봉 캔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거기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 신뢰를 더할 수 있는 것은 수급이 되겠죠. 수급.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이어졌죠. 7,832억 원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고, 또 선물에서도 매도.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200억 원 넘는 매수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을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성명, 이 부분을 제가 매주 일요일 아카데미 회원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드려요. 시장 상황 설명해드리고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어제죠. 어제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미국 다우 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선물, 그리고 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외환,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환율을 보여드리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펀더멘탈과 센티멘탈 해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된 내용은 나스닥, 다우지수와 S&P 500은 지난 12월, 작년 12월 저점을 다 깨버리는 주간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는 하락이 전개되었지만, 물론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유일 나스닥 지수만이 12월 저점을 지키고 마감을 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원화 약세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고, 왜?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성명으로 인해. 그렇게 봤을 때 시장 반등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쪽은 전기전자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여전히 매도를 했고, 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지만, 그래도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또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코로나19 확산 적절한 행동 조치를 강구하겠다. 근데 이 부분이 3월부터 확실한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은 아니에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팬데믹으로 악화 시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 조절에 나서겠다, 이런 시사 발언이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에 그나마 좀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결국 주목해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요, 딱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신속한 억제, 더 이상의 확산, 이미 팬데믹 대유행에 대한 공포 심리는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로 대유행으로 WHO에서 팬데믹으로 발표를 해버리면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국 이외 지역의 신속한 억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신천지에서의 급속한 확진, 확산, 이런 부분이 제2, 제3의 그 슈퍼 전파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좀 깔고 보셔야 돼요, 한국 증시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각국 여타 국가들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추세,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상승 추세로의 변곡점을 만드는 데는 수급 매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항상 주목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증시 대응, 제가 교육 아카데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도 이 변곡점, 하락 변곡점은 피해야 하고 상승의 변곡점을 잡아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환율로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대 심리예요. 확실히 뭐 시장에서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50bp 또는 75bp를 인하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 분석이 제시가 된 거고요. 하지만 그런 기대 심리가 원달러 환율 1220원 가격 부근에서 내리는 마이너스 1.65% 해서 1198원 90전에 마감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것이 결국 증시의 반등의 실마리가 되었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벌써 4주 전입니다. 4주 전부터 코덱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리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1월 말 또는 12월, 작년 12월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 레버리지 문의를 좀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레버리지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이평선은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죠. 삼봉이잖아요. 삼봉. 봉.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피해야 되는 단기 하락 변곡점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제가 4주 전서부터 3주 전서부터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드렸고요. 또 1월 말 가서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러면서 이 코스닥 150 지수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단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을 챙겨 가시는 쪽으로, 수익을 일부라도 챙겨 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단 지수 영역에 내려와 있는 가격 구간에서는 제가 2주 전부터 또 분할 매수,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방향성은 조정의 방향성이잖아요. 하락 압력. 요인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단기적으로는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박스권의 흐름을 무너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크게 무리가 없겠다.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피 150 레버리지. 자, 여기에서 제가 앞서서 변곡점, 상승의 변곡점은 양봉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거기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수급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수급을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겠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그런데 수급을 보는 요령, 기준도 있죠. 기준. 개선이 되어져야 돼요. 개선. 일단 매도는 매수로 전환이 되어져야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지금 2월 3일서부터 반등이 전개가 되었고, 그 전에는 언제예요? 12월 5일 이후로 12월 6일서부터 반등이 전개되었단 말이에요. 수급을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수급을 비교를 해보시면 12월 14일 날 기관이 21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만 바로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죠. 2월 3일을 볼까요? 2월 3일 2월 4일 280억 800억 수급을 보실 때, 자 3월 2일 오늘 매도 좀 전에 날짜가 잠깐 이제 어긋났었는데 3월 2일 80억 기관은 450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2월 19일은 얼마예요? 96억. 2월 19일. 2월 19일은 여기죠, 여기. 2월 19일. 여기에서 아래 꼬리 달고 기관이 수급 매수를 했지만 약한 수급이에요. 90억.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12월 달 수급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200억 이상. 200억 이상. 최소 100억 이상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12월 16일, 13일, 380억, 70억, 410억, 190억, 110억 기관 매수 수급. 1월 9일 210억, 270억, 210억, 130억. 그러니까 이 수급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좀 보시면 수급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잡아가실 수가 있겠죠. 아직은 변곡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늘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변곡점을 만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율 시장 동향과 또 미국 증시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수급 변화를 장중에 체크, 또 장마감 체크해 갈 시 분명히 변곡점, 단기 상승의 변곡점은 잡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장전 시황도 올려드리고 또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또 나스닥 지수 선물 동향이라든지 또 중국 증시 동향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 실시간으로 보시기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 오픈 채팅방 카톡방으로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겠는데요. 오픈 채팅방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제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2727 누르시면 또 참여 코드 2727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는요. 자,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양봉의 캔들, 변곡점은 양봉 캔들로 시작이 되지만 오늘 수급으로 봐서는 아직 신뢰도를 확실하게 주기는 좀 2% 부족하다. 투신, 보험에서 투신 같은 경우에 계속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금융투자와 외국인 수급에서의 변화, 개선이 필요하고 좀 더 확인을 거쳐야 된다. 증시 하락, 주가의 하락, 제가 있을 시에는 3일에서 5일 정도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아카데미에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 화, 수, 목. 주, 중, 후반으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가 있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그 부분까지 수급을 예의주시해서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주목을 하실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